대모행위과장 오종국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의식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성욱 교황이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편입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본래 목적의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기에 용도 폐지 및 매각하여 부족한 주택난 해소 및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가금법 제57조, 행성군 공유재산관리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주식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행성군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령은 교황리 공동주택 설립 공유재산 매각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행성읍 교황리 43-4번지의 10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2,556제곱미터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773평이 되겠습니다. 예상 가격은 약 10억 1,500만 원, 우리 배정상 가격은 약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매각 방법은 수의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29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법에 따른 공유재산은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부침일과 대상자 현황 사진 및 지적별 부침일, 관계 법령 발표는 부침 3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부침일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금해에 한 건으로서 토지 면적 2,556제곱미터 1억 4,5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행성읍 교황리 44-2번지 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사항은 안전건설과 소관이 4필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이 7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진대장, 6쪽 위치로 7쪽 관계법령 발표서, 그 다음에 11쪽까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너무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범식입니다. 2016년도 1차 수식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본 계획안은 2016년 1월 6일 행성군소부터 제출되어 제261회 행성군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종국 수임능력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검토 의견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이전과 도심 개발로 인구 유입이 촉진되면서 주택 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 원활한 주택 공급과 정주 기반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시 편입된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와 매각을 추진고자 하는 사안으로 일부 필지는 외도로 분면에 대한 국도로 조성된 부지로서 현재 도로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잔여 부지이며, 일부 필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통해 대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기에 각기 용도 폐지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토지 중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매수 요청 시에 우선 매각할 수 있다는 주택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거 대상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로 승인되어 우선 매각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매각에도 절차상 저촉사항은 없다 하겠습니다. 주택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정주 인프라 조성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해 공동주택 유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주민의 공감된 조성이 선결되어야만 원만한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산 대책, 불법 주정차 등 혼잡 예방 대책,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연차별 교통량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 등 면밀한 검토와 신뢰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적극적인 행정을 누리기 경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안건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일기 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상 의원님. 현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2,596명마다 평수마람에 대한 773건을 이게 이제 의회에서 앞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가격이 7억 1,500만 원입니다. 평을 완성할 또한 92만 4천 원대. 이것은 뭐 하겠다는 하시겠다고 하는 그 금액이 결정된 금액입니다. 이게 저기 감정평가에 감정평가에서 이런 저기 그런 43-4 권기 외에 10필지인데 이렇게 자녀 필지들이 주목적으로 있는 것이 행정원이 꽤 되죠. 요거는 이제 행정재산으로다가 있다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기를 일반재산으로 넘겨갖고 이제 매각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소관 부서별로다가 이런 특히 뭐 안전보살사라든가 무시행정사 쪽에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세무협의회까지 전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안전보살과 같은 이제 부분에는 뭐 하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뭐 임야 이런 부분들이 하나 많을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제를 이런 매각할 수 있는 규제를 우리 행정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얼마만큼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의원님들께 보고 연쇄 보고됐다시피 있는데 보존 부적과 공유재산, 짝실장이라든가 우리가 행정부에서 보유할 가치가 좀 상실되고 이런 걸 금년도에 다 실과서로부터 저희가 계획을 받아봤고 하반기에 그걸 매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까지 완료를 해갖고 하반기에 매각하는 쪽으로 이제 그 계획을 추진해나가고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매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이게?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행정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택난, 그다음에 교육 문제, 무교라든가 보나 이것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많은 우리 수도권 인구가 행정이라든가 이쪽보다 많은 유입되고 있는 지금 조폐랑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4만 5천 명에서 지금 현재 4만 6천 명 정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인구 유입에 따라서 주택난이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각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인구 유입 또 이제 이런 우리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매각을 하는데 이 아파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떤 계획은 다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위원이 좀 바란다면 좀 이런 부분은 여기 좀 자녀 피치들이 여러 군데 나눠져 가지고서 어떤 행정군의 발전을 막는다든가 어떤 규제가 완화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런 매각거래촌에 있어서는 또 사업과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뚜렷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리 인구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구 늘리기 또 어떤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보면 행성의 가장 길목 중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성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목표, 인구 늘리기 사업이는 추진하고 있는
군에서 추진하던, 군수께서 추진하던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좀 어떤 기간을 두지 말고 좀 매각할 건 바로 매각을 해서 사업과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좀 좋은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연세석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을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가치가 좀 상실되거나 보존 부족하고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갖고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매각할 수 있게끔 해갖고 지역 경제라든가 인구 늘리기, 그다음에 경제 올리기 어쩜 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매각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건 횡성의 어떤 그 중심지에만 얘기가 아니고 횡성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진짜 내 땅 주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 그 어떤 분유림, 국유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민의의 어떤 불편들이 이런 부분은 세무회계과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좀 규제에 얽매이지 않게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입장인데 규제 완화 이제 좀 묶여 있지 않게 이런 것을 이 횡성 중심뿐만이 아니라 이 횡성 전체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재검토해서 매각할 부분은 바로 매각을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군의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부족하다고만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 제가 데이터를 네.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식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저희 횡성군 2015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79.6%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전체적인 추이로 볼 때, 전국적인 추이로 볼 때 어느 상황에 있는 건가요? 전 도시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80% 정도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20% 정도가 자가를 좁은 세무회계 과장님께 보충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매각을 하셨는데 공유재산 매각 시에는 매각 가치만큼 매입에 대한 그런 계획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아마 도로로서의 기능을 좀 네. 상실하고 보존 부족하여 재산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영국세기를 갖고 이제 매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 도로라든가 이런 건 조금 그렇고요. 우리가 어느 사업계획, 큰 사업계획을 하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는 했을 때는 그 매각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대체 공유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아파트가 계획되고 있으면서 교차로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부지로 볼 때 예각 교차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것을 직각 교차로로 바꿔서 어떤 시인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에게 교통 문제를 해소시킨다라는 그런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당시에 그 생산 녹지 지역에다가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그 주거적 용도 지역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주거 지역에는 이제 도로망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소로 3-소로 1-10호선인데 이 부분을 주도로인 중로 3-14호선에 이제 붙이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1992년에 직각 교차하는 부분을 해서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2002년도에 교양리 그 재해염지구 정비사업 하는 그 구간에 이제 그 토지 주가 자녀부지 그 매입 부분에 대한 그
내 불가 부분을 갖다 해소를 하고 교회 중에 자녀들이 매입하게 됐고 이 부분을 갖다 활용한 방안에서 가지고 현재 그 예가 상태의 그 도로가 개설이 된 상태입니다. 매각을 하지 않는 경우에 따르는 부작용 또 매각을 했을 때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리 군의 경제적인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외곽일 경우에는 이제 그 이면도로에서 본도를 나가기 위해서는 좌우측에 그 교통성 차량의 시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각 상태에서는 이제 한 부분이 시인성이 이제 떨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시점이든 간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즉각 교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런 시점에 이제 현재 그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완성되는 이제 그 당초에 조직에 결정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그 해소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 시행자인 그 아파트 사업 시행자 부분이 아파트 그 부지를 공영화시키면서 어떤 그 사업성이 이제 향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전체적인 그 분양가의 어떤 감소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어떤 지역 주민들 분양받는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좋음이라도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감소되고 또 저렴한 그런 아파트 공급이 예상된다는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혹합니다. 기사입니다. 네, 김인덕 의원입니다. 도심정권함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흰성교에서 전천교까지 이어지는 외곽도로가 4차선이 어디까지 지금 형성되고 있죠? 행정교까지 해가지고 지금 정치에 붙어서 5호선이었던 부분 그것도 4차선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 부축적 그 5골에서 해전교차로 5골에서 그 다중여중으로 통하는 그 부분 현재 그 부분은 6차선으로 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강도 선거리 성강 선거리 되는 부분에서 행정교까지 거기는 4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답을 안 하시는데 본인이 말씀을 드리면 문화체육공원까지 행정교도로부터 4차선화가 되어 있겠죠? 그 부분은 설명해 드릴 게 또 그런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거기 4차선 안 돼요? 예, 그게 없습니다. 도시계획 되어서 4차선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행정교에서 문화체육공원까지 연결되는 게 4차선화가 지금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 그럼 뭐를 좀 있어요? 그냥 그저 중로 3류로 해가지고 그 12m 도 그냥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12m. 12m. 예. 4차선 계획이 아니고 12m 도로지만 차로는 지금 몇 차로? 2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2차로로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이요? 예. 다중화 촬영 안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행정교에서 문화체육공원까지 이야기해요. 지금 현재 그 대전역 삼거리까지만 4차선까지 돼 있고 그까지만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대전역 삼거리에서부터 회전물 처리장 거기서부터 전천교까지 거기는 이제 2차선.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죠. 지금 지적도상으로 놓고 보면 그 부분이 카메라 폭이 전체적으로 봐서 도로로다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죠. 지금 문화체육공원인데 앞에서 소방서 앞으로 해서 지금 축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그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 제스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그건 예전에 2000년도에 하중발 처리장 부분 그 사업을 할 때 행정교에서 전전까지 하중발 처리장 그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에 그 저지대, 외곽도 저지대로 해가지고 그 부지를 가서 사용 부지까지 쓴 것 때문에 그 편입된 부지지 도로 면으로 쓰인 부지는 2차선 도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움을 그만뒀고요. 본연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전격은 10만
말씀을 앞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택이든 아파트든 모든 부분이 모든 부분에 많이 이렇게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것이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 도로의 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로를 매각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다. 도로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것을 매각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면 어떤 계획했던 부분보다 아파트 건수가 좀 줄어든다든가 어떤 부분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행정부의 미래를 놓고 보면 도로를 앞으로 더 기존 도로로다가 모든 것을 도시계획을 만들어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향후는 도로와 주택과 아파트와 모든 부분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매우 안타깝게 느꼈고요. 또 국민께서도 또 우리 국민들도 용문서부터 행성까지의 입법부터가 4차로가 되기를 상당히 박수고대하고 있어요. 또 제2영동고속도로 쪽에서 이어지는 월성역에서 소원을 연결되는 그런 어떤 수도권에서 진입 반부 쪽인 그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교통 여건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동 부분에 우리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 향후 그런 도로가 확장이 되고 모든 차량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교통 여건을 놓고 보면 지금 현 기존의 도로 갖고는 좀 포화상태일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행정부는 교통 요충지로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도로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도로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에는 이제 지적도상의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전 부적합하다라고 방금 세무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전 부적합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세무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과연 그것이 보전 부적합한 공유지역이다. 당초에 도시계획 도로를 도시계획을 만들면서 처음에는 도로를 만들 때 아마 그때는 그 상태에서 아마 맞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다 보니까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되면서 주택난, 그다음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는 지금 그 도로 부지를 지금 현재 기존에 개설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있는 도로를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 주택난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다가 그거는 사업 계획 승인이 되었을 때 이야기고요. 사업 계획 승인 되기 전에도 모든 부적합 지역이 있었는 얘기죠. 그렇지 않았었죠, 그죠? 근데 이제 사업 승인이 나다 보니까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상 변화하면서 이제는 보존 부적합 지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업 승인을 할 때 지금 그런 어떤 부분에 도시계획을 90년도에 계획적 도로안 개선을 할 때 그때도 그랬을 때 2002년도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조치를 해가고 있던 부분인데 승인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설명해 주세요. 그때는 90년대는 90년대 그 상황에 맞춰서 아마 그 도로를 개설했고 좀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주택난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난이라든가 인구 증가로 인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는 그런 쪽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그런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변화가 가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 분야고 하는 부분에 앞으로의 발전 지향적은 지금 가장 주택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인구를 10만의 인구를 우리가 다시 유치를 하고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죠. 뭐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업 승인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고 또 앞으로 행정과 원주 그다음에 수도권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정말 매우 안타깝고요. 또 저쪽에 옆에 축구 프라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 구역 다 기존대로 조치시켜놓고 건물 재작년에 다 졌지 않습니까? 또 그 119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오페스 처리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부분을 놓고 볼 때 유독 여기만 앞으로 이렇게 3m 밖으로 나가서 투지해야 되는 사업 승인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다. 물론 이 사업 승인해놓고 그것을 갖다 법적 컨트롤을 모든 것에 다 맞춰서 가기 때문에 법적인 검토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행정을 이렇게 우리 담당하시는 우리 도시행정과장님께서 정말 이걸 우리 행정 본인이 한다고서 행정 부분의 미래지향적으로 놓고 보면 과연 올바른 행정을 했는지 한번 자각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큰 나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진상 의원입니다. 먼저 세무공개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 계획 승인 시에 그때도 이 공유재산이 포함이 되는 걸 알았습니까? 군정조정위에서 승인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특별한 의견 저는 제시를 없고요. 그 때문에 이제 지역적인 여건이 인구가 증가되고 일자리와 그다음에 교육문화 이런 거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갖고 있어봐야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적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건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상정이 됐듯이 그의 의견을 듣고 사업계획 승인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제 사업계획 그 분야는 제 주관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정밀하게 검토를 못했지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법정 기준에 맞춰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춰서 그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니까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부지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부터 난 겁니다. 그럼 이게 전체상 큰 가져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원님은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저는 또 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사업계획에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고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권리되는 것을 이기해갖고 하다 보니까는 정리돼갖고 이런 도로부지가 있다, 도로부지가 있어갖고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쪽에다가 내고를 해갖고 인구를 주가지는 그런 쪽으로다가
생각했을 때 저는 나같이 않는 이렇게 좀 주무 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그 사업 승인 시에 그 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관계 부서가 적절하게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의견진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공유지가 분명히 포함되는 부분인데도 사업계획 승인이 났거든요. 이게 승인 절차도 무시된 채 그런 결과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도시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장님의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도시 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은 어차피 그 사람이 정부하는 부분에서 도시적인 정주 역할을 이제 하시는 거가 기본이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주야 정주 역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반시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학교, 공공시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도서에서 적지에 배치되어야 되는 그 계획이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도시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부분만을 도시계획설이 그어져 있는 부분만을 도시계획으로 생각을 하면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의 기본 뜻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그 도시에 지속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도록 가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도시계획서에 서 있는 부분과 도시계획선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이라도 도시의 전체적인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다 늘 광범위한 도시계획에 포함된 생각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세한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생략을 하고 앞으로 행정부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있습니다. 철도도 들어오고 그게 반영구도 이제 산업화돼 가고 이전이 되고 초등학교 뒤에 분들에도 이전이 되고 또 문화체육공원도 문화예술관이다 또 청년예술관이다 체육관이다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그 강변로 쪽으로 종합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또 대단히 그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변화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행성 같은 경우에 타 도시와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이 쾌적한 환경의 도시, 건강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성 같은 경우는 그 도시의 그 대생성을 가지고 사실 노령화되고 이런 그 우리 도시적으로서는 회복되고 탄력성 있는 그런 도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도시가 우리 행성 소재지만 간단히 들여다봐도 지금 얼마나 혼잡합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어져 있던 도시계획 설만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도시계획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도 미래 지향적인 생각을 해주셔야 이 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타 도시에서는 도시 재생과 관련된 패러다임까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시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 모델 도시재생비 사업을 지금 인관해서 소비체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기존에 있던 도로 부지를 팔아서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하고 주택문화를 해소하는데 이쪽을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인구 유입과 주택난을 이유로다가
변경이 되고 또 현행 도시계획 도로가 굴절이 된다면, 굴절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향후 모델이 될 텐데 행정부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런 문제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아파트 단지를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지, 또 행성 시가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도시 계획화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상당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그 계속하고 활력한 도시 발전 방향 제시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그 도시 개발하는 부분에서 그 고밀도 집적 개발 방식하고 이제 저밀도 개발 방식이 있었고 그걸 혼용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계속 활력 있는 그 지역의 행성읍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저밀도 부분에 어느 정도 그 훌륭한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가 행성읍에 지금 계획되는 부분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 건설적인 거 일개소 외에 지금 현재 오늘 제에서 거론된 포괄 아파트 두 군데 외에 2개소가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건 2개소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저희 행성읍 지역이 일단 읍 지역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대 탄압구 이전 부분하고 교량문제 이전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거용 확보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확보하는 거하고 아까 이제 민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 영남고속도로에서 서울을 출입하는 그 도로에달 그다음에 지금 1% 사초로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연기되는 환승형로 교통망이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결되는 교통망까지 검토를 해 나가는 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도로가 구성이 되고 또 상하시설이나 기차시설 모두가 포함이 되겠지만 도로 부분이 제일 구성이 되고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편입되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중제사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업계획 승인을 자체는 의회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그런 절차로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는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와서 사업계획이 나오고 공유지가 그 지역이 되어서 공유재산 내각 계획을 행주관에서 발표를 하고 의회에다가 동의를 요청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의원님께서 드린 다음은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갖고 공유재산이 내각 계획이 포함이 되어갖고 같이 사업계획 공유재산 계획이 승인이 나오고 사업계획이 그 후에 나야지만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는 다른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때 충분한 행정 절차를 검토를 해갖고 그 부분과 연계시켜갖고 같이 공유재산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이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생산적으로 잘 활용이 되고 사실 공유재산을 내각보다는 앞으로에는 공유재산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을 위해서 공유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배도 심사를 부탁해주시고요. 또 내각의 처분이든 관리권에 대해서는 정책임을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해주셨습니다. 토론 순서이나
부분을 생략하고 그걸 포장하는데 이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을 선포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조결 방법은 부기명대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결은 무기명대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수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권이 가결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찰 있는 부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먼저 영태항과 구조함을 열고 먼저 영패수와 투표수가 모두 1분으로 기준되었습니다. 개표가 완료되었으므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투표수 7표, 찬성 1표, 반대 투표, 유권 2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본 공유재단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같이 이대경 의원님과 교환상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